장례식 날 살아 돌아온 아들.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큰 절망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슬픔만큼 깊은 고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북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날 마을회관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하얀 국화가 가득 놓여 있었고 집안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박노인의 외아들 박진수 씨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멀리 타지 공사 현장에서 큰 화재가 났고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품과 소지품만으로 아들의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뒤로 박노인은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그 말만 반복하며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뒤집힐 줄은 말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얼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손자의 손을 붙잡고 계속 울고 있었고 친척들은 조용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수 같은 효자가 또 어디 있었나. 아버지 혼자 두고 저렇게 가다니. 박진수 씨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매달 부모 생활비를 챙겼고 쉬는 날이면 꼭 시골집에 내려와 아버지 농사일까지 도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에서도 사실상 사망으로 판단했고 가족들 역시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발인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자, 잠깐만요. 사람들이 놀라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비를 맞은 한 남자가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박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박진수였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던 친척들조차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남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노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겨우 아들의 이름만 중얼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수야, 진짜 우리 진수 맞나?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순간 박노인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안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고 어린 손자는 울면서 아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박진수 씨는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가 났던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불길로 뒤덮였고 그는 가까스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고 휴대전화와 지갑까지 모두 불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피해자의 소지품 일부가 진수 씨의 물건과 뒤섞여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식이 없던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사이 가족들에게는 사망 소식이 전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겨우 의식을 찾은 뒤 자신의 이름을 말했지만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는 병원을 뛰쳐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직접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시 놓치면 정말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장례식장은 더 이상 죽음을 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처럼 다시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절망의 집은 순식간에 눈물과 감사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장례식장은 어느새 살아 돌아온 사람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로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도 박진수 씨의 얼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중단된 뒤 가족들만 남은 자리에서 진수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진수 씨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죽었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진수 씨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도 단순한 생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그는 매달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해왔던 것입니다. 며느리조차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저한테까지 숨겼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묻자 진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힘들까봐 나 혼자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노인은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도, 전화 목소리 뒤에 숨은 피로도, 억지로 웃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서로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누구 하나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가족이 무너질까봐 모두가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천천히 어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잖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노인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없어도 된다. 살아만 있어다오. 아버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 새벽 오랜만에 가족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서로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며칠 사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먼저 취재를 왔고 인터넷에는 장례식 날 살아 돌아온 남자라는 제목의 사연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혼자 아픔을 숨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박진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까지 갔다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힘든 삶을 버티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수 씨가 예전에 일했던 공사 현장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병원비를 보태주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다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사업 실패로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냐? 진수 씨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변에는 아직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은 박노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들에게 미안해만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마음속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새벽이면 아들을 깨워 함께 동네 뒷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번에는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인생도 좀 살아라. 그 말을 들은 진수 씨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단순히 숨쉬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었고 다시 행복해질 가능성을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가족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날 살아 돌아온 이후 박진수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머릿속에는 늘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뒤 그는 처음으로 천천히 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어린 아들과 공원에 나가 공을 차며 웃었습니다.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진수 씨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달라진 건 가족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걱정만 시킬까봐 힘든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진수 씨에게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글을 본 순간 진수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이를 끌어안은 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한때 그는 아들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 행복이라는 것을요.
진수 씨 역시 조금씩 다시 웃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버티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사함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을 말입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박진수 씨 가족에게도 조용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큰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빚도 아직 남아있었고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들의 얼굴에는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진수 씨는 무리한 현장 일을 줄이고 지역 목공소에서 새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매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아들과 함께 숙제를 봐주고 주말이면 아버지와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바빠 놓쳐버렸던 평범한 시간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수 씨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자는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지만 박노인이 조용히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는 살릴 수도 있다. 결국 작은 강당에서 열린 강연날, 진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장례식장에 직접 걸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에게조차 속마음을 숨겼던 시간, 죽음 앞에서 처음 깨달았던 후회, 그리고 다시 살아 돌아온 뒤 비로소 알게 된 가족의 소중함까지 말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진수 씨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이유가 단지 운이 좋아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전해주라고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진수 씨는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고 있었고 아들은 옆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며 아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때로는 희망마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바로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뒤에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려주는 가족의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했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웃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강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기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오늘도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힘든 현실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무너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무너질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식 날 살아 돌아온 아들은 결국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있는 오늘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